쇼! 달순의 라이브! 김민재 선수가 자신의 유럽 이적설 그리고 현재 소집 중인 국가대표팀의 훈련과 경기, 지난 주말에 투르크메니스탄 경기했고요. 또 다가오는 수요일에 스리랑카와 또 월드컵 2차 예선 치러야 되는데 그 이야기들 좀 했고요. 도쿄올림픽에 김민재 선수를 와일드카드 수비로 뽑아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고 또 실제 후보군으로 좀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을 직접 밝히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본인 피셜이 좀 나온 건데요. 오늘 김민재 선수가 미디어들과 함께 화상으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관심이 가장 많으실 수밖에 없는 유럽 이적설, 그 중에서도 유벤투스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는데 유벤투스 이적설과 관련해서는 유벤투스와 같은 큰 클럽에서 제안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유럽에 가고 싶다. 하지만 현실도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고민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올림픽 대표팀도 불러만 준다면 기꺼이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과 답변 그대로 순서대로 원래 라이브로 진행했던 제 라이브로 좀 지켜봤는데 그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K리그에서 뛰는 정상빈, 송민규 선수가 이번에 대표팀에 발탁됐는데 좀 어땠냐. 이 두 선수가 굉장히 K리그에서 잘했기 때문에 발탁됐는데 그 느낌을 좀 말해달라. 수비수로서 특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민재 선수가 그 전에도 영상을 계속 지켜봤다. 영상을 보면서도 잘하는 선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다. 실제 대표팀 와서 훈련해보니까 역시 잘하더라 라고 하면서 수비수로서 이렇게 공격수와 만나는 훈련을 하면서 많은 걸 좀 느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또 이어진 질문이 대표팀에 지금 오래간만에 왔고 또 실전을 오래간만에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냐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실제 김민재 선수는 그 베이징에서 4월 말에 경기 뛰고 한 달 넘게 실전이 없었거든요. 미리 일찍 좀 한국에 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김민재 선수가 이 정도로 실전을 오래 갖지 못하다가 대표팀에 와서 경기한 건 처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몸 상태가 현재 그 실전을 조금 오래 못 뛰었기 때문에 7에서 80% 정도다. 70%나 80%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투르크메니스탄전에서 그렇게 잘했는데 100%면 물론 뭐 상대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몸 상태가 70% 80% 정도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고 이러면서 더 끌어올려야 한다. 남은 경기들이 2경기나 있기 때문에 더 끌어올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이런 질문들이 좀 이어졌는데 맞다 살이 좀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이번 대표팀을 데뷔하면서도 일부러 좀 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어졌던 질문이 토트넘 지난해 토트넘 이적설이 굉장히 나왔을 때 어땠냐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그때 이제 그 체중 문제도 같이 나왔는데 토트넘 이적 이야기가 막 나왔을 때 사실 가장 많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때 살이 좀 빠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고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럽에 가고 싶은 마음은 뭐 당연히 있다. 빅리그에 가서 뛰고 싶은 마음은 모든 축구 선수들이라면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많은 판단들을 좀 하고 있다. 그런 걸 고려해서 어떤 타이밍에 어디로 이적을 해서 어떻게 뛰는지는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그거는 뭐 베이징, 그다음에 뭐 유럽, 또 선수 이런 것들이 모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이어진 질문이 바로 이제 이적설 나오다 보니까 근래 가장 뜨거웠던 유벤투스 이적설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유벤투스 이적설 나왔을 때 어땠냐 그랬더니 유벤투스와 같은 팀에서 관심을 가져준 거에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큰 클럽에서 뛰는 건 모든 선수들 다 같은 마음인데 유벤투스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참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김민재 선수는 아직은 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제가 그 유벤투스 이적설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다. 두 가지죠. 어쨌든 유벤투스가 관심을 가져서 고맙고 하지만 자기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들은 좀 더 진행상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다.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되면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랬던 질문이 대표팀에 와서 훈련을 하는데 좀 어떠냐 했더니 훈련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즐겁다. 그건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했던 경험들이 좀 부족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표팀에 간만에 와가지고 그 동료들하고 뛰니까 참 좋다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사실 거의 마지막 쯤에 나왔던 질문인데 그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뛸 때의 생활이 어떠냐라고 했더니 요즘 그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하나의 호텔에 모두 모여가지고 거기서만 생활한대요. 경기 있을 때만 잠깐 나갔다가 호텔로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와서 동료들과 함께 막 경기 뛰니까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또 투르크메니스탄전 묶어서 좀 물어본 것 같은데, 김영권 선수와의 어떤 호흡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어땠냐 그랬더니, 김민재 선수가 영건이 형이랑은 처음 대표팀에 왔을 때부터 함께 해왔던 그런 형이다. 영건이 형 자체가 워낙 잘하기도 하지만 후배들을 잘 챙겨준다고 해요. 후배들의 말도 잘 들어주고 그런 것 때문에 언제나 옆에 있으면 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졌던 질문이 도쿄올림픽 와일드카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냐, 지금 여론도 그렇고 후보에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불러준다면 다시 가겠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김민재 선수가 올림픽과 같은 큰 무대에서 많이 불러준다면 당연히 뛰고 싶다 그러고, 이 나라에서 부르는 건 정말 영광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현재 지금 포함된 것만으로도 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언제든지 불러주면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림픽 대표 후배 그 수비수들이 투르크메니스탄 경기 봤는데 수비는 혼자 다 한 것 같던데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김민재 선수가 사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이게 혼자 그런 것이 아니다. 우영이 형, 영권이 형,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와 김영건 선수를 얘기하는 거죠. 우영이 형하고 영권이 형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 전부터 역할을 나눴다. 우영이 형이 앞에 있고 또 영건이 형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잘라주면 내가 혹시 빠지면 속도를 통해서 끊어내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 잘 맞은 것이다. 그러면서 수비는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수비는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그렇게 생각했던 거, 이야기 나눈 것들이 딱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 투르크메니스탄 경기에서 무실점으로 잘 막았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에 스리랑카와의 경기 때 혹시 지금 뭐 수비는 잘했는데 골을 넣고 싶은 생각은 없냐, 지난번에 중국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적도 있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수비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실점을 하지 않는 것, 수비에 대한 생각이다. 하지만 세트피스와 같은데 기회가 생긴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때는 골 욕심을 낼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투르크메니스탄 경기에서 영건 형이 골 넣었던 거는 자극이 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졌던 질문이, 이제 2차 예선이 2경기 남겨놨잖아요. 스리랑카 경기가 있고 또 이제 주말에 레바논 경기가 또 이어지게 되는데 그 어떠냐, 2경기에 대한 각오를 얘기했더니, 오래간만에 와서 뛰는 대표팀 경기라 일단 너무 좋다. 근데 1차 목표는 수비수로서 3경기 모두 무실점으로 클린시트로 막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3경기 모두 다 이겨서 조 1위로 최종 예선에 진출하는 거다. 그리고 내용도 충분히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졌던 것도 많은 분들이 그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빌드업이 뒤에서부터 골키퍼와 수비수부터 출발되는 축구니까 수비수로서 이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벤투 감독님이 항상 똑같은 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르지 않은 빌드업 축구에 대한 걸 강조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서 한 길로 간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벤투 감독님이 언제나 한 길로 가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어떤 축구를 감독님이 원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오더라도 언제든지 집중할 수 있고 선수들과의 호흡이라든지 전술적으로 자기가 맞춰들었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거는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거다. 감독의 색깔이 분명하다는 것, 전술적인 지향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건 선수로서는 굉장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대표팀 와도 누구든지 다 적응하기 쉬워한다, 어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또 카라스코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중국 무대 갔다가 또 유럽으로 갔던 카라스코가 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아마 이 포인트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중국 무대에서 잘했던 선수가 또 유럽 무대 돌아가더라도 잘한 것 같은데, 이걸 물어본 것 같은데, 김민재 선수는 카라스코는 원래 잘했던 선수고 중국에서도 잘했고 돌아가서도 잘할 거라서 봤다. 그때 중국 무대에서도 보면서도 와, 잘한 선수라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가 뭐 사실 그 이적 문제는 실제로 본인이 완벽하게 모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에이전트에 일임을 하게 되면 에이전트가 막 협상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모를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안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개가 되기 어렵긴 할 겁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좀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뭐 토트넘이나 유벤투스 혹은 유럽에 가고 싶은 마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또 도쿄올림픽 와일드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일단 당장 중요한 거는 이번 2차에선 이어지는 2경기겠죠. 여기 진짜 집중해가지고 김민재 선수가 1차적으로 목표하는 것처럼 무실점 경기 다, 그리고 2차 목표 전승,
그리고 내용까지도 잡아서 정말 잘했다 이런 박수를 끝까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